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의 위반이자 사법부 흔들기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회 법사위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한 것에 대해 따져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안 나오시면 처벌받아요? 처벌받습니다. 불출석도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그래요? 국회 청문회가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저희가 탄핵 갑니까? 불출석도 고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닙니다. 예.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예.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을 해야 되겠죠.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다른 제가 것까지. 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야 되겠죠. 예.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을 하게 되는데 예.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예.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탄핵 마일리지. 국민들이 예. 이게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인격전에 이르면 예. 폭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예. 수밖에 없죠.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가짜 뉴스에 근거한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갖고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정부 여당에 호소합니다. 네,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추진됩니다. 먼저 민주당의 입장부터 듣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사망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주시는데요. 오히려 삼권 분립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행 헌법과 법률에도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는 서로 상호 견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다고 할 때에는 충분한 견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가 있는지를 청문회에서 한번 밝혀보고자 이렇게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채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직 지도부랑 소통이 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는 기본적으로 한 개개인마다 그 헌법상에서 법률 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당의 입장으로 보기보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견제와 균형 입장에서 청문회가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그 폭주 기관차가 브레이크마저 고장난 느낌입니다. 어떤 제동장치도 걸리지 않고 그저 의회 입법 독주에서 이제는 행정부를 장악하더니 형사사법부를 완전히 자기 손 안에 쥐겠다는 것입니다. 특검 정국으로 온 나라가 이런 일이 있구나 해도 너무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터에 이제 법원마저 자기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한 판사, 내란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를 해서 재판부를 마음대로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청문회까지 일방적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삼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 기능인지, 입법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민주당의 지금 모습이 정말 국민에게 어떻게 비출지 다시 한번
고장난 브레이크를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이 선택한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당 차원에서 여론도 생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당내에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반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더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모레 있는 의원총회에서도 해당 내용들이 민정 차원에서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폭풍 기관차다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저는 비판해 줄 수 있다고 보겠지만 우리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누가 훼손시켰는가를 보면 과거에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을 이끌려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리고 그 지기현 재판부로 일컬어지는 구속 취소 사건을 만든 사법부를 국민들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가 결국에는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그 큰 틀에서 작용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견제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도 추가적으로 아마 밝힐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도 자정작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법부가 자정작용을 못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5개 재판의 혐의로 재판이 얼마 동안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시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각계 인사들이 형사사법조에서 어떤 재단을 받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면 지금의 그 법원이 지금의 형사사법 제도가 그저 국민의힘의 조정에 의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편들어서 저런 날조 판단을 하고 어떤 특검 정국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왔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또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는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어떤 훼손 이런 노력 등이 왜 자기들에게는 불리한 판결을 하는 재판에만 유독 이렇게 공격을 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여야의 공방이 아니라 의회 독주 그리고 일당 독재로 가기 위한 어떤 차근차근 수순이다.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 등이 포함이 됐는데 이들이 청문회에 출석하겠습니까? 실제로 출석을 하지 않는 상황도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자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100% 참석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고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석 가능성도 충분히 점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불출석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석할까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이렇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법부 수장을 청문회에 끌어오는 것이 과연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다른 사법부 등에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결국 국회가 스스로 우리의 권능을 망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부라든지 한덕수 그 전 총리께서도 이런 부분에 순순히 청문회에 응할지 저는 의문이라고 봅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당당히 좀 그 조희대 대법관이 참석해서 지금의 이렇게 사법부 흔들기, 사법부를 아주 말살하는 이 그 법사위라든지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좀 고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죠. 세종대왕은 법을 권력선으로 쓰지 않았다. 이 의도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지 물론 각각 다를 것 같습니다만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적 비판으로도 들리긴 합니다만 본인도 법을 이용해서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됐고 그것이 결국에는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선거법 재판에서도 1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켰고 그 많은 페이지 수를 읽지도 못하고 판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 나왔던 그런 판단들이 결국 법을 이용해서 통치의 수단과 그리고 삼권 분립을 위배하는 뭐 후보자 교체 사태까지 만들 수 있었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또한 뭐 민주당을 비판하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본인도 그에 대한 떳떳하지 못함을 밝히는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의 언급. 이재명 정부 또 민주당의 지금 사법부 말살 정책에 대한 아주 추상 같은 우회적 비판이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앞당겼다는 것도 그런 부분은 나중에 상고심 등에서 판단이 되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등을 어떤 선거에 개입했다는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대법원장 끌어내기에 여념이 없는 만큼 대법원장으로서 이런 부분 등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할까 하는 것이 세종대왕에 대한 세종대왕을 한번 인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고요. 이렇게 좀 품위 있게 민주당을 꼬집고 비판한 만큼 민주당도 이쯤에서 사법부 흔들기를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요. 대법원에서 법과 원칙대로 재판을 했다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9일 내지 뭐 한 이틀 만에 대법원에서 갑작스럽게 표결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재판을 갔을 때 그리고 대법원에 갈 정도면 인생을 모두 걸고 그 재판에 임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10일도 안 된 상황에 그렇게 많은 수만 한 6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그 자료를 다 읽을 시간이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든 것 자체가 사법부의 신뢰를 상당히 훼손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법원이 재판을 했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저런 판단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봤고요. 요즘에 법사위가 정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 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의결 전에도 또 여야 의원들이 또 거세게 또 충돌을 했단 말이죠.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어떤 설전이랄까요. 좀 큰 화제가 됐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대표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토론과 설득을 이루어내서 끝끝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인데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의장에서는 싸우더라도 외부에서는 어떻게든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법사위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감정선을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법제사법위원회의 상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법사위가 저렇게 된 부분이 두 번째인데요.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추미애 위원장이 온 이후에 정추 법사위는 그야말로 폭주 법사위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상원 역할을 하면서 서로 발의된 입법의 마지막 어떤 균형점이 법사위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법사위의 조정 기능은 아예 온데간데 없고 일방 독주 운영, 그러니까 국회 운영의 최전초 기지가 되어서 회의 운영, 규칙, 상대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 등은 모두 깡그리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추한 모습에 최전선에서 우리 법사위가 저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부 여당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계속 저런 법사위를 저렇게 운영할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솔직한 요청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가 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제도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다루어지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 발목 잡기가 가능했던 것이 상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체계 자구 심사라고 하는 마지막 조정
기구가 결국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는데 14개에서 15개 되는 상임위에서 아무리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 마음에 안 들면 애초에 상정조차 안 되고 통과조차 안 되는 가능성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이 심했었죠. 그러다 보니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고 이런 모습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당의 잘못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비판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했었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이 상당하지 못했다 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폭주하는 것도 정확하게 견제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언제까지 상원 기능을 하게 놔둘 것인가. 그 제도를 고쳐서라도 법사위에서 저렇게 싸우는 모습만은 국민들께 보여주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각에서는 법사위원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법사위를 좀 이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법사위가 이렇게 된 데에는 국회가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그동안 여야가 정권 교체를 이뤘고 또 국회 다수당이 여야가 여러 차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21대 전에는 이렇게 국회가 법사위가 운영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입법부 역할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윤석열 정부의 탄핵 정국이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었다고 하지만 민주당 일방 독주 운영의 법사위 그리고 국회 운영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정국을 또 유발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라도 법사위부터 균형을 잡아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다 가졌지 않았습니까? 정권도 가졌고 그러니까 행정부도 장악했고 국회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두려워서 저런 법사위 운영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의 어떤 뭐 개인적인 출마 용으로 활용된다. 그래서 여당 원내대표 모자 저런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한번 다시 되돌아봅시다. 네, 법사위에서 또 하나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도 통과되겠죠?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직까지 여러 가지 위헌 요소들을 제거하고 난 뒤에는 충분히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 또한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 요소를 제거해서 저런 법안이 나왔던 것도 결국에는 지계현 재판부가 구속 취소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고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이후에도 법원의 신뢰를 해소하기 위한 일정의 조정 장치들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법안이 발의되고 난 이후에는 형사 25부를 동원해서 충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애초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법원의 자정 기능이 지금 굉장히 약화돼 있고 자정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런 내란 정국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 위헌 위법 요소를 제거하고 아마 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통과될 것이다. 폭주 기관차의 끝이 어디겠습니까? 파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파열이 결국 오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 결국은 사법부를 입법부에서 장악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삼권 분립의 균형이 깨질 때 대한민국의 위대한 70년 역사가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정말 아주 심의 고민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결국은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때 우리 민주주의 역사는 이제 파열로 돌아갑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헌법상의 법관의 지위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요소를 다 제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담 재판부는
그 전문성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임명하게 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스러운 요소는 제외했다.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전담 재판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현재 이제 서울중앙지법이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신속재판의 어떠한 방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이걸 지켜보고 나서 해도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각각 듣겠습니다. 모든 법원이라든가 우리가 삼권 분립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뭐 각 그 부처나 기능 등이 완벽한 기능을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처럼 법원도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대법원도 대법원 판사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기능 등을 보강하나 보충하는 데는 절차와 법이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떤 하나의 커진 힘에 의해서 이것을 다 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무리수가 오죠. 그리고 무리수는 또 우리 역사에서 보면 반드시 권력을 그렇게 무한정으로 행사했을 때 역작용 되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자정 기능도 좀 뭔가 비판을 해서 뭔가 그 부분에서 자성과 반성이 있다면 그 부분도 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밀어붙인다고 할 때 힘의 논리가 힘은 힘으로 꺾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꼭 우리 지금 국회에서 다시 되돌아볼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재 중앙지법, 고법에서 하는 신속재판 방안을 한번 보고 마련하는 건 어떤가?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이렇게 급반불 끄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이 사법부가 자정작용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달간 동안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내란전담 재판부에 대한 법안이 나오자마자 형사 25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요. 집중 심리 재판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재판부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사법부는 버티기식으로만 일관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신뢰가 더 깎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신속 재판에 대한 내용을 2심에 담겠다고 하는데요. 이미 법사위에서 논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내용 안에 신속 재판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본인들이 이런 사법개혁에 대한 내용에도 의견을 내겠다고 한 만큼 이 내란 전담 재판부의 법안이 의안을 할 때도 대법원의 의견을 주고받아서 집중 심리라든지 신속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해서 더욱 사법부에서 걱정하지 않을 만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특검 수사를 비판하면서 약 6년 만에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구에 이어서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좀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저희가 장애로 나갈 수밖에 몰아치고 있지요. 10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지만 입법 독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뭔가 법안을 지연시키려 하더라도 법사위가 장악돼 있고 견제와 균형 등에서 일제 민주당이 협치할 생각이 없고 모든 것은 뭐 그 힘에 의해 다수의 결의에 의해서 몰아붙이기 때문에 의사 일정 또는 법안 처리, 예산 심의 모든 것이 다 민주당 일당 독재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어디에다 호소해야 되겠습니까? 장외에서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장애투쟁에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민주당의 폭주를 설명하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을 지금 이 상태에서 멈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국민들께 호소를 하는 방법이 장애투쟁밖에 없고요. 사실 대구 집회에서 저희는 걱정을 좀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줄까 했는데 사실 7만여 명이 넘는 많은 국민 및 당원 동지들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는 서울에서 일요일 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김재섭 의원도 그렇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황교안 시즌 2다, 황교안 어게인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좀 비상한 상황에서 대선이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으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집회에서는 윤어게인 깃발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황교안 어게인으로 얻은 것은 지방선거 참패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저는 다시 한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저는 호소드립니다. 네,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집권한 바로 직후부터 용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대선 불복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끝끝내 우리 의원들마저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대선 불복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가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협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독주만 시작되었고 저희들하고 협치할 어떤 그 제스처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하고 영수회담을 하고 바로 그냥 저희 국민의힘을 말살하는 여러 가지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저희한테 협치를 해서 돌아오라고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려고 하면 협치의 정신을 보여주고 자세를 보여줘야 저희들도 국회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관세 협정을 놓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이때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만남이 성사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유엔 총회 기조연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에 대한 얘기 민주당부터 듣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관세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을 달라라고 하는 요구는 한국 입장에서 국익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만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민감한 내용보다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이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풍문이 들리기 때문에 평화적 메시지와 그리고 남북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메시지를 유엔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고 점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새벽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입니다. 힘의 정치를 보완하는데 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는 동맹을 통해서 국제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에서도 우리는 많은 도움을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미 동맹 외교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입니다. 관세 협상, 그다음에 이번 유엔 총회 연설 등에서 또 4일간 머무르면서 제발 트럼프 대통령도 좀 만나서 국익 외교하고 한미 동맹이 지켜지는 그런 외교를 해오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끝으로 간단히 같은 질문입니다. 이 관세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떤 식의 결론을 내야 될까요? 무엇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굳건해야 되기 때문에 한미가 정상 간의 회담이 잘 된 만큼 그 후속 조치가 따라와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과도하기는 하죠. 국가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미국에 납부하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익 측면에서 정말 받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지금은 바라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관세 협상을 위해서 한미 동맹 외교가 동원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동맹 외교도 위협받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반미 분위기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저희들은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부디 동맹 외교가 관세 협약도 관세 외교도 관세 협약도 제대로 치러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